2019년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은 야심차게 자신들의 무기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이용해서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실시하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복구하고 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자국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살 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소부장 최고의 나라라고 우쭐대던 일본이었으나 실상은 한국 기업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3년 2월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연달아 한국에 연구개발시설과 생산시설을 건설한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발표된 주요 두 업체는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히타치 하이테크와 고쿠사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고쿠사이라는 회사는 일본의 도야마현에 위치하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업계가 강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자신들의 웨이퍼를 일본에 가져가더라도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업체들이 자신들의 웨이퍼를 일본으로 보내기도 귀찮고 테스트하는데 일본으로 배달하고 다시 한국으로 배달 오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연구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한국에서 이야기하자 이에 압박을 느낀 일본 업체들이 한국의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히타치 하이테크도 한국의 평택 공장을 짓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쿠사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주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에서 한국의 연구 생산시설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점점 더 고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욱더 빠르고 신속하게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반도체 메이커 업체,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업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이런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을 때의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그렇게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기에 이런 사실을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클러스터 안에 그들도 함께 위치하고 같이 숨쉬며 정보를 공유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본 업체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 커나가는 국산 반도체 장비 업계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세메스, 원익 IPS 등 국산 반도체 장비 업계들의 빅딜 소식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국산 장비 업계의 성장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죠. 이를 당연히 알고 있는 일본 반도체 장비 업계는 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국 장비 업체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일본 업체들도 결국 한국 업체들 옆에서 함께 숨 쉬고자 탈일본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는 최고도로 정밀하고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AS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장비업계는 가져야 합니다. 양산 중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빠르게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신속함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업체들은 한국 거점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계가 한국으로 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이든의 중국 규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들과 이야기해서 중국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반도체 장비에 굉장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일본의 장비들을 대거 구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자 일본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말을 안 따를 순 없고 그렇다고 중국에서 지금 자기네 장비들을 엄청나게 사주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 내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본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었고 그것을 한국 업체에서 어느 정도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더 포기할 수 없어졌고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바로 옆에 연구 생산시설을 지으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외신과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장비사들이 한국에 모여드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이 일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장비 업체들이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